제가 처음 러닝을 시작한 건 2024년 9월 말이었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제대로 뛸 것 같아 그로부터 2달 후인 10km YMCA 마라톤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일을 저질렀으니 주로에서 저승사자를 보지 않으려면 조금씩이라도 뛰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첫 대회다. 무조건 완주만 하자. 즐기고 오자는 마음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는 달리 무거운 몸을 이끌고 뛰는 내내 난 즐기고 있다. 스스로 마법의 주문을 걸며 뛰었습니다. 마라톤 후반부에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다시는 안 뛴다. 돈 내고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지? 라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급기야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험한 말을 툭툭 뱉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주막 목표였는데 첫 10km 마라톤 대회에서 54분을 기록했습니다. 10km 여성편 기록 기준에 따르면 입문 러너 수준 정도 되었습니다. 솔직히 잘 뛰는 분들에 비하면 평범한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록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정말 못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달리기만 하면 항상 꼴찌였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고 목구멍에서 피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너무 싫죠.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첫 10km 대회에서 54분이 나왔던 거죠. 러닝 경험도 없었고 러너 체형도 아니었고 당시 나이도 40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에는 바빠서 러닝 훈련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나왔을까요? 대회를 뛰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러닝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많은 러너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 운동 좀 하셨어요? 맞습니다. 운동은 했습니다. 하지만 러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러닝을 시작하기 전 2년 동안 거의 헬스장만 다녔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달리기를 싫어했거든요. 대신 근력 운동은 꾸준히 했습니다. 한창 운동할 때는 스쿼트 70kg, 데드리프트 90kg, 벤치프레스 45kg 정도도 들었습니다. 물론 전문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인으로서는 나름 꾸준히 운동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력만 단련하지 말고 심폐도 좀 길러볼까? 그래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뛰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1km도 버거웠죠. 숨이 차고 역시 나는 달리기 체질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빨리 달리려고 하면 달리기 자체를 싫어할 것 같아서 달리는 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동네 호수공원 5km를 뛰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와, 나도 이 정도 뛸 수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대회를 앞두고 주 2, 3회 정도 5km 러닝을 이어갔습니다. 러닝을 하면서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숨은 차는데 다리는 멀쩡했던 겁니다. 오히려 다리가 단단히 받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은 러닝 초보들은 오히려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조가리가 먼저 아프고 허벅지가 먼저 무너지고 다리가 버티지 못해서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대회 후반에도 숨은 차는데 다리가 힘들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근력 운동 때문인가?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설명이 되더라고요. 2년 동안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하체 근력, 코어 안전성, 근육과 건의 내구성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결국 저에게 부족했던 건 근력이 아니라 심폐 적응이었던 거죠.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느낌만은 아닙니다. 운동 생리학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은 러닝 이코노미라는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비입니다. 자동차도 같은 거리를 가는데 연비 좋은 차가 있고 연비 나쁜 차가 있습니다. 러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속도로 달리는데 더 적은 에너지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은 이 연비를 높여줍니다. 착지 자세를 안정시키고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키워주고 불필요한 움직임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장거리 러너들에게 주 2, 3회 근력 운동을 추가했더니 기록 향상과 러닝 효율 개선이 나타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중량 하프 스쿼트 훈련 후 지구력과 최고 속도가 함께 향상된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결국 러닝 실력을 높이는 방법은 단순히 더 많이 뛰는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는 운동 현장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 마스터즈 러너 최진수 선수도 보강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으뜸 씨나 홍범석 씨처럼 웨이트 기반이 강한 사람들도 러닝에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과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근력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하체 근력, 코어, 신체 내구성, 이런 기반이 갖춰져 있으니 러닝 적응도 빨랐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달리기는 심폐만의 운동이 아닙니다. 심폐는 엔진입니다. 근력은 차체입니다. 엔진만 좋다고 차가 잘 달리지는 않습니다. 차체도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러닝과 근력 운동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찾아본 결과 러닝 70에서 80%, 근력 운동은 20에서 30% 정도가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비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7시간 운동한다면 러닝 5시간, 근력 운동 2시간 정도입니다. 주 5일 러닝, 주 2일 근력 운동,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만약 1시간만 운동할 수 있다면 40분 러닝, 20분 근력 운동도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달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달리기를 못했던 기억 때문에 오랫동안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 싫어했던 운동인 달리기를 이제는 즐기고 있습니다. 달리지 않았다면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번 생에 느껴보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작년 한 해 동안은 시간이 넉넉지 않아 러닝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러닝과 근력 운동을 균형감 있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심폐뿐만 아니라 근육도 챙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러닝 이코노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저도 부지런히 단련하고자 합니다. 혹시 러너 중에 기록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아직 몸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러닝을 시작했거나 기록 정체를 겪고 있다면 달리는 것만큼 몸을 만드는데도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